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권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대 교재 이제 22쪽의 고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중앙집권과 그 다음에 고구려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 힘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흐름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와져 있는 뭐 경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 또 뭐 유물이나 유적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테마사에서 더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니까 우선 정치적 흐름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고 틀리기 쉬운 부분들 제가 이제 꼭꼭 집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리니까 거기에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교재 22쪽 위에 보게 되면 중앙집권국가의 요소라고 딱 나와져 있죠. 중앙집권국가의 요소. 자, 그럼 중앙집권국가가 무엇이냐, 도대체 중앙집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왕권이 중앙에 모여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만 해도 왕권이 모여 있지 않았죠. 부족 연맹체였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왕이 있어도 왕권이 약했고, 옥저나 동해 같은 경우 왕이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부족 연맹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 집권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이 중앙으로 몰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몰려 있어야 되기에는 자기와 비슷한 급이었던 부족장들 세력들을 눌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앙 집권 국가로 잘 나갔던 나라들은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삼국으로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러지 못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중앙집권 국가한테, 다른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한 나라한테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앙집권 국가의 요소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알아볼 텐데, 뭐가 제 첫 번째로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왕이었으면 옛날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 노릇을 부족들끼리 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왕위 세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왕위를 세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특히 어떻게 세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 첫 번째 단계는 형제 세속으로 가는데, 형제 상속으로 가는데 그보다 더 안전한 것이 바로 부자 상속이었어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원래 권력은 이 부자지간에도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것이 제일 왕권이 안정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와 비슷한 급에 있던 이런 부족장들, 라이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야 되고, 그래도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얘네들 등급을 매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관등 조직을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리의 등급을 매긴다라는 얘기예요. 이 관등과 관련된 것이 바로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복색이에요. 복색을 제정한다라는 것이 바로 관등을 정비한 것을 얘기합니다. 복색. 그래서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옷의 색깔을, 공무원의 옷의 색깔을 달리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라의 골품제 같은 것이 있죠. 이것도 관등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족장들, 옛날에 부족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토,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의 영토로 편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제도라든가 행정구역을 정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비를 딱 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맨날 이제 예전에는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다수결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서 결정했는데 그 필요가 없어요. 이제 뭐를 합니까?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이 법률의 기반을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통치를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율령을 정비한다라는 겁니다. 율령이 법률이에요. 법률과 명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과 명령.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율은 형법이고 령은 행정법이죠. 율령.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를 하느냐? 이제 부족장들, 얘네들이 이제 딱 아울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대다수의 백성들을 나를 믿고 따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내 얼굴 알아요? 모릅니다. 그죠? 뭐 TV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몰라요. 왕이 있다라고 하면 쳐. 근데 백성들이 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의 어떤 맹신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종교로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좀 세련된 종교를 많이. 옛날에는 종교가 뭐 산을 믿는 종교 있고 곰탱이 믿는 종교 있고 호랑이 믿는 종교 있고 저마다 각색이더라라는 얘기죠. 이것을 하나로 만든다라는 얘기. 좀 더 세련된 종교 무엇이 있느냐? 중국에 보니까 인도에서 건너온 뭐가 있더라? 불교가 있더라. 그래서 불교로 사상을 통일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왜 이 불교가 사상적인 통일과 동시에 왕권 강화, 중앙집권 국가의 요소로 들어가냐면,
왕은 곧 뭐다? 부처다라는 등식이 성립을 해서 그래요. 나는 부처가 점지해준 사람이야. 왕즉 불이야. 우리 가족은 부처의 가족이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승려들을 중국이나 어디 인도로 보냈어요. 뭐? 부처님의 뭘 가져오려고? 사리를 가져오게 하려고. 그래서 삼국이 전부 다 부처의 사리를 가져와서 이 사리를 보관합니다. 어디다 보관해요? 탑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기른탑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부도탑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상적으로 통일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로 이제 뭐를 하러 가야 돼요? 정복하러 떠나야 되는 겁니다. 정복하러 떠나야 돼.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영토를 넓혀야 돼.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정복 전쟁. 이것이 아주 중요한 중앙집권 국가의 요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연표가 나와 있죠. 이 연표 상당히 중요한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연표는 여러분들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 건국은 맨 처음에 신라가 했어요. 신라가 맨 처음에 건국을 했는데 뭐 건국 순서는 신라, 고구려, 백제예요. 고구려가 누가 했죠? 동명성왕이 했죠. 부여에서 쫓겨나와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명성왕의 아들이 온조가 유리왕, 부여에서 이제 유리왕이 오잖아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가 숨겨놓은 그 아버지의 징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내 첫 부여에 두고 왔던 내 첫 번째 아들이구나. 이 유리왕이 첫 번째 아들이 오니까 고구려에서 세장가를 들었던 동명성왕이 낳은 아들 온조라든가 비류는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떠나가지고 백제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졸본에다가 건국을 했는데 유리왕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디로 옮겨요? 국내성으로. 네. 국내성으로 어떻게 합니까? 딱 수도를 옮기더라.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앙집권 국가의 과정으로 가져야 되겠죠. 과정으로 가져야 됩니다. 태조왕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계류부 고시로 세습을 해요. 원래 오부족 연맹체였죠. 오부족이 돌아가면서 왕노릇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고시로 세습을 하다. 고시로 무조건 한 개의 부족에서만 왕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죠. 이것도 엄청난 성장입니다. 그러다가 고국천왕 때 이 고시에서 이 고시 중에서도 이제 부자상속으로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부자상속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족들은 뭐 그냥 뭐 넘볼 수도 없거니와 고시 중에서들도 내가 왕노릇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이 귀족들을 뭘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오부라는 행정구역으로 편성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3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중앙집권 과정으로 가는데 3세기 들어오면서 고구려가 안고 있는 아주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고구려는 야우어 지방, 그 요령 지방, 그 요동 지방, 요서 지방 고 일대잖아요. 이쪽을 일대로 해가지고 누구하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까? 중국하고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옛날부터 중국은 이 우리나라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국가의 성장을 어때요? 달갑게 여기지 않죠. 두려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딪혀요. 그래서 고구려는 중국과의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 겨루기, 힘싸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러니까 백제나 신라가 중앙집권과로 성장하는 것보다 더 몇 배의 고통과 아픔,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했던 국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이 자기네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요 지역에 남아있는 중국의 영토를 몰아내버려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 지역에 남아있는 중국의 영토는 바로 뭐예요? 한나라 때 한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하면서 설치했던 한사군이죠. 낭랑대방 임윤도. 그렇죠? 이 한사군이 있는데 이 남아있는 한사군 중에 제가 강력했던 것이 낭랑군이었어요. 어쨌든 중국 세력을 몰아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천왕이 중국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서안평이라는 중국으로 가는 길목 여기를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요. 서안평이에요. 평. 공격을 해요. 공격한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국의 역사를 이제 제가 여기다 잠깐 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한나라가 있었죠. 한나라. 예, 한나라가 이제 망하고 나서 뭐가 이제 삼국시대가 열리죠. 삼국시대. 삼국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유비관우 장비
그 나오는 거. 그래서 삼국시대 조조가 있었던 뭐가 있습니까? 위가 있었죠. 위. 사실 조조가 저는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위. 그 위 다음에 이제 통일했던 중국을 다시 통일했던 나라가 진 나라예요. 이름이 그냥 진이에요. 진. 그럼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진이 있는데 진시황제 나오는 진이 있는데 이 진하고 이 진하고는 다른 진입니다. 자, 근데 이 진이 그닥 뭐 잘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만리장성 북쪽에 5개의 오랑캐가 들어와가지고 이 북쪽 지방, 중국의 북쪽 지방, 화북 지방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6개의 국가를 세워요. 이게 5호 16국 시대입니다. 화북 지방. 그럼 이 진나라는 어디로? 이 오랑캐들이 무서워서 남쪽으로 강남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서 이사가는 진을 동진이라고 부르고, 그럼 얘하고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전진이라고 불러요. 얘를 전진. 전에 있었던 진이다 해서 전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동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호 16국 시대를 이 화북 지방을 누가 또 선비족이 세운 북위라는 나라가 통일해요. 이것도 이제 여기 있는 위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이제 북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대를 합해서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불리는 거예요. 위진남북.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 문제 이게 가끔 나옵니다. 당시 중국은 뭐였느냐라는 게 나와요. 이게 나오니까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동천왕이 서안평을 공국했는데 요때 삼국기 조조의 위나라가 있었어요. 위나라. 위나라가 이런 놈을 보았나 해가지고 위나라 관국엄이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해요. 그래서 수도가 위협을 받고 나라가 거의 패망 위기까지 갑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러면서 한 세기가 넘어가요. 한 세기가 넘어가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지고 이 미천왕 다시 동천왕이 했던 서안평을 공격을 해요. 서안평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해서 마지막 남아있던 낙랑군을 축출해버리더라라는 얘기예요. 낙랑군을 축출해버리더라. 중국 세력을 몰아내버렸어요. 미친 거였죠. 와, 지금도 중국 어마어마한데 이 당시는 더 어마어마한 미친 거였죠. 그래서 미친왕. 낙랑군 축출하는 거예요. 고구려인들의 자존심이 어떻게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와, 우리는 대단한 거야.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대단한 거죠. 대단했는데 그 미천왕이 죽고 나서 중국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감히 우리를 건드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여기 뭐였어요? 5, 16국 시대 혼란기였죠. 요때 전연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미천왕, 아버지 미천왕의 묘소를 해가지고 미천왕의 시신을 가지고 가고 5만 명의 고구려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미천왕이 싹싹 빌어요. 미천왕이 아니라 고국원왕이 싹싹 빌어요. 원한에 사무쳐 있어요. 고국원왕. 원한에 사무쳐 있다. 이 전현이 물러갔어. 그래서 한숨 좀 쉬는데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근초고왕이 있죠. 근초고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초고왕이 쳐들어서 백제군사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사합니다. 그래서 원한에 사무쳐 있어. 여기에 고구려인들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미치고 팔짝 뛰겠네.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지? 딱 생각해보니까 그래, 우리가 너무 이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신경을 썼구나. 보다 국가의 체제를 체계적으로 좀 뭔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소신을 갖고 소수리망, 소신을 갖고 소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소수리망.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태학을 건립하고 불교를 받아들이고 율령을 반포한다라는 겁니다. 율령을 반포한다. 네, 그래서 태조왕 때에 이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소수리왕 때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 끝났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평가가 되어졌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 등장할 수 있어요. 이름부터 벌써 광개토.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확장을 했던 그런 임금인 거죠. 너무 좋아하는 임금인 거죠. 참고로 고구려의 왕들의 이름, 여기 뭐 소수림이라든가 고국원왕, 뭐 고국천왕, 뭐 이렇게 이름 붙여진 거는 이 사람이 묻혀진 곳의 지명을 따가지고 한 거예요.
이것도 시바학습 내용이니까 알아두세요. 그렇게 앞에까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다가 여기에서는 이 사람의 업적을 따라가지고 이름 붙여진 거죠. 광개토 대왕. 원래 태왕인데, 네. 그래서 드넓은 만주 지역을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광개토 대왕이 중요한 것이, 이때 신라가 누구였냐면 내물마리간이었어요. 내무랑 얘였어요. 요때 얘 신라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가야 세력과 같이 이제 왜구가 쳐들어와요. 신라가 얘네들을 막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부탁을 해요. 형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광개토 대왕이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5만 명의 군사를 보내줍니다. 보통 광개토 대왕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자기가 친정을 해요. 직접 나가서 지휘도 하고 전투도 하고 하는데, 얘네들은 같지 않아가지고 자기 안 가요. 자기가 안 갔음에도 쉽게 물리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고구려는 신라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공짜는 없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무슨 공짜가 있어? 그죠?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라가 고구려의 속국 신세가 돼버리더라. 고구려의 간섭에 시달려요. 간섭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호명 그릇이다라는 얘기죠. 호우명 그릇이다. 호우명 그릇이다. 호우명. 호총이라는 곳에서 나타난 그릇이기 때문에, 거기 이 그릇이 나타났기 때문에 호우명 그릇 또는 호우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릇이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 제작된 그릇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라는 고구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신세가 되고, 가야 세력도 어느 정도 고구려인들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세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광개토 대왕 나오죠. 여기가 이제 광개토 대왕이 사실은 5세기 초반이니까 여기쯤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에 이렇게 걸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이 등장하는데, 장수왕은 거의 5세기 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수왕은 5세기 다.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 정책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장수왕에 대해서, 장수왕이 내려오게 되면서 자기 조상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남진 정책을 실시해서 한강 유역에 수도를 하고 있는 위례성, 백제의 위례성을 점령을 딱 하면서 백제의 왕인 계로왕, 얘를 죽입니다. 죽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죽죠. 그래서 계로왕이 죽었으니까 문주왕 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도를 버리고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공주로 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주. 웅진이라고 그러죠? 공주 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비유왕 때 뭐를 합니까? 나제 동맹을 하더라라는 얘기죠. 나제 동맹. 이 생각처럼 잘 안 적혀져요. 그죠? 나제 동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제 동맹을 먼저 맺었는데 고구려를 못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로왕이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예요. 계로왕이 죽은 게 먼저가 아니라, 계로왕이 죽고 나서 빨리 나제 동맹 해야 되겠다, 이런 흐름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동성왕 때, 이 백제의 동성왕 때는 이 동맹이 무슨 동맹으로? 보다 강력한 결혼 동맹으로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결혼 동맹의 성격으로 가더라라는 얘기예요. 이런 성격으로 가서 6세기 때는 쭉 이렇게 가요. 장수왕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워낙 오랫동안 이제 왕노릇 해가지고 쭉 가는데, 요때에 6세기 때에 백제와 신라의 중흥을 하기 위한, 고구려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바로 6세기 때에 펼쳐진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6세기 때에 이렇게 펼쳐지는데, 승자는 누굽니까? 진흥왕이 있는 신라가 승자가 되는 거죠. 7세기 때 영양왕 때에 수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자, 아까 제가 5호 16국 뒤를 이어서 위진 남북조 시대가 열린다고 그랬죠? 그죠? 그 위진 남북조 시대, 그거를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예요. 이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나라 세운 지 얼마 안 되는데 금방 망하죠. 수나라가 쳐들어오고 나서 이제 당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당나라. 그래서 수당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7세기 때 수당 시대.
그래서 영량왕 때에 수나라가 쳐들어와서 물리치죠. 보장왕 때 결국에는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주변국가하고 고구려하고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동명성왕 주몽 졸본에 도읍을 했다. 유리왕 때 국내성을 천도했다. 태조왕 때 업적을 보게 되면 이제 옥저 정복하고 그렇게 게르부 고시 이거 꼭 기억해 주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옥저 동해 정복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사실 뭐 고구려 입장에서 일도 아니죠. 고국천왕 때 오보를 개편했다. 이 오보를 개편했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부자상속을 하면서 나머지 귀족들 세력들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진대법, 을파소 여기 나오죠. 네. 이 을파소 해가지고 진대법 빈민들을 위한 뭡니까? 구율제도죠. 춘대춘합의 을파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천왕 때에 서한편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위나라 장수 관구검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적인 위기 사태를 벌였다. 자, 미천왕 때 대단한 거죠. 미천한 거죠. 예, 미친 것이죠. 미친 거. 네, 근데 이겼어요. 낙랑군을 축출했다.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나오는 그 이야기 있습니다. 호동왕자 낙랑공주. 이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입니까? 진짜 뭐 북이 지가 알아서 자동봉으로 울리는 뭐 자명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 스토리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그런 발은 뭐예요? 고구려가 중국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심을 하고 노력을 했는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인들의 자존심이 높아졌는데 중국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고궁원왕 때 누가 쳐들어온다고요? 전연이 쳐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연. 그리고 나서 고궁원왕 때 백제의 침략으로 전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중국은 고궁원왕 때 전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천왕 때는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기억해 두세요. 소스림 왕 때에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그 다음에 불교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국가 체제를 정비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때 정복군주입니다. 재위기간이 사실 많지는 않죠. 39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신라를 구원을 해줬다라는 얘기고 호명글에서 나타나 있다. 자, 끄트머리에 보게 되면 광개토대왕에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연호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연호라는 것은 그 나라가 연도를 세기 위해서 카운터하기 위해서 그 기념이 되는 그 해를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별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제가 뭐 임금이 됐습니다. 임금이 됐어. 그래서 올해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임금이 된 올해를 예를 들어서 별명을 합격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면 합격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호는 거의 대부분들이 황제가 있는 중국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럼 주변 국가들은 중국의 황제가 연호를 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독자적으로 연호를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주의식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죠. 대단히 대단하고 상당하고 굉장히 굉장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장수왕 보겠습니다. 장수왕. 재위기간이 거의 80년. 어마어마하죠? 재위기간만. 그래서 오랫동안 해먹었다 해서 장수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세기 때는 거의 고구려 장수왕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흥한여 일대 초원 일대를 지배를 했다. 장수왕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데 흥한여 일대 초원지대를 점령을 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 말 비슷하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지역 어딘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몽골 초원이에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은 주로 북진 정책을 많이 해서 만주 지역 이쪽을 다 차지했고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광개토대왕도 남진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한강 이북까지 갑니다. 한강 이북.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한강 이북. 그 다음에 장수왕도 한강 이남 일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몽골의 초원지대까지 점령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장수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남진정책에서 평양천도합니다. 평양천도 하는 것이 427년이에요. 427년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427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33년도에 나제 동맹을 하는 거예요. 나제 동맹. 그 다음에 게로왕이 죽는 겁니다. 게로왕이 죽는 거예요.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문자명왕 또는 여기 나와 있는 문자명, 여긴 빠져있네요. 문자명왕 또는 문자왕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여가 완전히, 북쪽에 있는 부여가 완전히 고구려의 지배 아래 놓이고요. 영양왕 때에 을지문덕에 살수대첩이 있었고, 보장왕 때에 고구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더라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료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광개토 대왕능비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커요. 광개토 대왕능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호명 그릇입니다. 호명 그릇. 자, 요 광개토 대왕능비는 누가 지은 거예요? 광개토 대왕이 한 거예요? 아닙니다. 누가 한 거죠? 예, 아들인 장수왕이 했다라는 겁니다. 장수왕이 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고구려와 이제 중국 세력과의 어떤 갈등,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약간의, 우리나라 지도를 이제 대충 알아보기 쉽게, 빨리 그려도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랴오강이죠. 이게 요동 요서예요. 이게 산둥반도고요. 그럼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고구려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한나라가 있었죠.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면서 이쪽 지역에다가 한사관을 설치하죠. 그죠? 그래서 한나라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위나라. 위나라 광구검이 여기 쳐들어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싹싹 빌었죠. 누가? 고국원왕. 고국왕 5호 16국 시대에, 5호 16국 시대에 누굽니까? 전연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게 뭐라고요? 5호 16국이에요. 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5대 10국 이게 나와요. 비슷하죠? 5대 10국은 언제냐면 당나라 망하고 나서 송나라가 들어오게 되는데, 요 당과 송나라 사이 요 들어갈 때에 잠깐의 혼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 나라였다라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잘 틀리는 부분이니까 요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 고구려의 정치 발전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백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힘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